대한민국의 시선이 미스터 트롯 세스리 결승 무대에 쏠린 순간 마침내 진의 이름이 불렸다. 김용빈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았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무대는 한 시대를 뒤흔든 감동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찬란한 장면에는 이상할 만큼 큰 공백이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그의 성공을 축하해야 할 친부모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수많은 스타들은 인생 최고의 순간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꺼낸다. 그러나 김용빈은 달랐다. 그의 입에서는 친부모에 대한 이름도 짧은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질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그의 우승을 축하하던 바로 그때 김용빈의 친부모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1994년으로 향한다. 당시 김용빈은 겨우 3살이었다. 부모의 이혼은 한 가정의 해체로 끝나지 않았다. 어린 김용빈은 곧바로 조부모에게 맡겨졌고 그 이후 그의 삶에서 친부모는 사실상 사라졌다. 단순히 떨어져 살게 된 것이 아니었다. 연락도 방문도 공개된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한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동시에 비어버린 것이다. 이 단절은 무려 22년 동안 이어졌다. 김용빈이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을 때도, 긴 공백 속에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도, 다시 무대에 올라 정상에 섰을 때도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인터뷰에도 없었고 기사에도 없었으며 주변인의 사소한 증언조차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무명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가족이 성공한 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김용빈의 경우는 달랐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김용빈의 성공이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사람들 앞에 섰고 이름이 알려졌으며 오랜 시간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친부모가 한 번이라도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록은 없었다. 힘들 때도 없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없었으며 마침내 우승했을 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그 긴 세월 동안 계속된 완전한 부재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자란 곳은 화려한 연예계도 체계적인 음악 교육 기관도 아니었다. 대구 수성구의 작은 미용실이었다.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 하루 종일 손님이 드나드는 소리, 그리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그의 어린 시절을 채웠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학교와 집을 오갈 때 김용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김용빈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였고 매니저였으며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가장 강한 이유였다. 친부모가 남긴 빈자리를 할머니의 사랑이 채웠다. 미용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그의 감성을 만들었고 할머니가 건넨 용기는 그를 무대 위로 이끌었다. 그렇게 김용빈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신동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다. 또래와 어울릴 시간보다 무대에 서는 시간이 많았고 칭찬과 기대가 커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부모의 부재에서 시작된 감정적 결핍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노래했지만 무대가 끝난 뒤 돌아갈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남아 있었다. 결국 김용빈은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 공백은 무려 7년이었다. 방송에서도 공연장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를 짓눌렀다. 노래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던 사람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두려움이 되었고 다시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조차 쉽게 할 수 없었다. 김용빈에게 노래는 재능만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상처를 대신 표현하는 통로였다. 미용실의 라디오에서 들은 트로트는 어린 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언어였다. 그래서 노래를 멈췄던 7년은 단순히 직업을 쉬었던 시간이 아니었다. 자신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까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은 가수로 복귀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가족의 부재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만 끝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졌을 때 돌아갈 기준점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실패한 뒤 기대어실 가족이 있다. 하지만 김용빈에게 친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7년의 공백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시간이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대신 받을 수 없는 싸움을 홀로 견뎌야 했다.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인 것은 거대한 계약도 화려한 제안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긴 병상 끝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김용빈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지만 강했다. 다시 한번 네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그 말은 부탁을 넘어 김용빈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는 명령처럼 남았다. 공황장애와 긴 공백으로 무대가 두려워진 그에게 다시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은 스스로 가장 무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을 내렸다.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계산도 아니었다.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미스터트롯 3의 경쟁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긴 공백을 가진 참가자에게 매 무대는 실력의 시험이자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 한 곡을 끝낼 때마다 과거의 상처와 공황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을 마음속에 붙잡고 한 단계씩 올라갔다. 결승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순위에 대한 욕심보다 약속을 지켰다는 간절함이었다.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수많은 참가자를 넘어 결승에 올랐고 마지막 순간 진으로 호명됐다. 모든 카메라와 조명이 김용빈을 비췄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더 깊은 감정이 번졌다. 정상에 섰지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우승의 기쁨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상처와 7년의 공백, 그리고 끝내 지킨 약속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눈물이었다. 진으로 호명된 뒤 흘린 눈물도 그래서 더 무거웠다. 그 눈물 속에는 3살의 부모와 헤어진 기억,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시간, 작은 미용실에서 들었던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 뒤에 압박 7년 동안 이어진 어둠,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시청자들이 그의 우승 장면을 단순한 성공으로 보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수상 소감에서도 가장 강렬한 장면이 이어졌다. 많은 우승자가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지만 김용빈은 끝까지 친부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만을 전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그의 인생에서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지만 자신을 실제로 키우고 지켜준 사람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우승 뒤 더 놀라운 선택이 공개됐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액을 자신을 키워준 고모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누가 자신을 낳았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책임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상금 3억 원을 고모에게 전하겠다는 결정 역시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에게 성공의 결과를 돌려주겠다는 선택이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그는 가장 큰 보상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게 돌렸다. 그 행동은 친부모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가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빠르게 들끓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했다. 김용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3살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긴 뒤 왜 22년 동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가? 이제 김용빈이 정상에 오른 뒤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분노와 추측이 동시에 쏟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움직임은 없다. 친부모의 현재 신원도, 거주지도, 김용빈과의 연락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말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 긴 침묵 자체가 가장 분명한 답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친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나 비난을 내놓지 않았다. 어디에 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확인된 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에게 맡겨졌다는 것, 긴 세월 친부모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김용빈이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보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김용빈은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파헤치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원망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에게 모든 감사와 보답을 돌렸다. 누군가는 복수를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성공으로 과거를 증명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용빈은 다른 길을 택했다. 증오가 아니라 감사였다. 그래서 그의 우승은 단순한 경연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3살의 부모와 헤어지고 대구 수성구의 작은 미용실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가 트로트 신동이 됐다.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7년 동안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미스터 트롯에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받은 3억 원의 상금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었다. 혈연만이 가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함께 버틴 시간 무너질 때 붙잡아준 손, 아무것도 없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김용빈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자신을 떠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남아준 사람을 기억했다. 버려진 상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상처를 증오로 키우지 않았다. 외로움과 공백을 견디고 다시 무대에 섰으며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3살의 혼자가 된 아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지켜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증명이 됐다. 버려진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끝내 자신의 노래와 선택으로 전설이 되었다.